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앞에 동백꽃, 본문 내용 공부했고요. 26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이해와 탐구,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일까? 사건과 등장인물의 중심으로 이 작품 내용을 정리해 보자.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이랬어요. 자, 오늘 내가 나무를 하러 가는데 점순이가 또 뭐예요? 싸움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나흘 전에 점순이가 준 감자를 내가 거절을 하죠. 이게 이제 갈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순서를 먼저 조금 써놓고 합시다. 지금 보면요. 선생님이 결론부터 얘기해주면요. 나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 다고요. 그 다음 가. 그 다음 바. 그 다음 마. 요런 순이에요. 일단 답을 적어 놓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납니다. 순서로 따지면 얘가 1번이란 얘기죠. 나흘 전 점순이가 준 감자를 내가 거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점순이가 화가 나죠. 그래서 뭐를 합니까? 사흘 전 점순이가 나의 집 씨암탉을 쥐어 박으면서 쥐어 박으며 괴롭힘. 이러면 되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제 나도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수탉에 고추장을 먹여 닭싸움을 시키죠. 됐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점순내 닭에게 져버리죠.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또 오늘 내가 나무를 하러 갔는데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시킵니다. 됐어요? 다섯 번째는 이제 밥니다. 이제 내가 눈이 돌아서 오늘 나는 자신의 닭과 싸우는 점순이네. 수탉을 담매로 때려서 죽입니다. 수탉이에요. 수탉. 수탉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내가 닭을 죽인 것을 점순이가 말하지 않기로 함. 이러면서 화해를 하면서 끝나는 거죠. 됐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갑니다.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인물의 성격과 처지를 파악해 보자. 우리 등장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제시가 있고요. 간접 제시가 있습니다. 직접 제시는요, 서술자가요, 등장인물의 성격을 이래라 저래라, 얘는 어떠고 쟤는 어떠고 이렇게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 제시는 우리가 쇼잉이라고 하는데, 간접 제시는요, 대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 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이 소설이 이거 나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통해서,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간접 제시라고 하고요. 모든 소설이 직접 제시만, 간접 제시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설에서는 간접 제시가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시다. 점순입니다. 점순이의 말과 행동입니다. 그럼 이 아저씨, 얘, 너 혼자만 일하니? 네 집엔 이거 없지? 요 말 기억나지? 이것 때문에 얘가 빈정상해서 감자도 안 받잖아. 그리고 행동. 나의 집 닭을 심하고 끈질기게 괴롭힌다. 그러니까 관심을 얻고자 하는 거죠. 뭐 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그 다음에 그럼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이런 식으로 인물의 성격입니다. 점순이는요, 감정 표현에
적극적이에요. 이지만 자, 좀 표현 방법이 서툴러요. 그냥 뭐 할 거면 대놓고 얘기하면 되는데 닭을 괴롭히죠, 닭을. 그쵸? 자,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른다요. 잘 몰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당돌합니다. 그리고 자, 끝까지 괴롭히죠. 닭을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눈이 돌아가지고 마름집 닭을 때려서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잖아. 그리고 야무지고 자, 매서운 면도 있다. 됐습니까? 자, 인물의 처지입니다. 여기에 소작인의 아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얘는 마름집 딸입니다. 이런 단어가 조금 좋지는 않은데요. 갑을 관계입니다. 갑을 관계.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우리 납니다. 아이고 이 어리숙한 놈, 그치?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그냥 받아 먹지. 아이고.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 배제를 얻어 땅을 얻어서 부침으로 일상굽실거린다. 분한 마음에 점순이네 수탉을 때렸는데 닭이 죽자 울음을 터뜨렸다. 자, 무뚝뚝하고 퉁명스럽죠. 그리고 자, 눈치 없고 그래서 순수하고 어수룩하고 반면에 맨 마지막에 여기 다혈질적인 모습도 나타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점순이에게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자기는 소장농의 아들이니까.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작품 속에서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은 어떻게 나타낼까? 자, 처음에 감자를 건넵니다. 이게 지금 관심의 표현이죠. 그래서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근데 자, 느닷없고 갑작스러워서 자, 감자를 뭐 하게 됩니까? 거절하죠. 이게 갈등의 발단이 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점순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뭘 시켜요? 닭싸움을 시키죠. 됐습니까? 자,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에게 뭐가 된 거야?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닭을 괴롭혀서 나의 관심을 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많은 방법 중에 우리 나라고 하는 애가 발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선택한 거야. 자, 점순이에게 맞서지 못해서 서럽고 화가 나고요. 자, 그래서 필살기를 쓰죠. 점순이네 닭을 이기고 싶어서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화해의 장면이죠. 나를 떠밀어 동백꽃 속으로 쓰러지게 한다. 자, 나에게 화가 났던 마음을 풀었습니다. 화가 났던 마음을 풀었어요. 자, 어렴풋이 자, 점순이의 마음을 느끼고요. 자, 둘 사이 일은 비밀로 하기로 했죠. 자, 그러갑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나와 점순이가 겪은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정리해 보자. 점순이가 자, 나에게 감자를 주었으나 내가 뭐 합니까? 감자를 받지 않죠.
이게 갈등의 원인입니다. 점순이의 마음을 몰라준 거죠. 그래서 점순이가 나의 닭을 괴롭히고 닭싸움을 붙이자 나는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인 뒤 닭싸움을 붙입니다. 그리고 점순이는 또다시 닭싸움을 붙여 나의 닭이 공격당하자 화가 나서 자 점순네 닭을 때려서 죽임. 수탉이죠. 죽임. 자 갈등이 해결됩니다. 자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점순이가 나라고 하는 주인공 나가 자 닭을 죽인 사실을 자 이르지 않기로 하죠. 점순이와 내가 자 동백꽃으로 쓰러집니다. 이 장면이 이제 화해 장면이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작품 속의 갈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자 이 작품은 농촌에 사는 소녀의 서툰 애정 표현 때문에 일어난 갈등 같아. 그쵸? 자 그리고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작이는 아들인 걸 보니 단순한 사랑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자, 계층의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가 아닐까. 자,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고, 나 지금 마름과 소작농, 그 사이의 갈등, 이것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됐어요? 그리고 청춘 남녀죠. 뭐 소년 소녀라고 해도 되고요. 청춘 남녀 또는 소년 소녀의 사랑 갈등, 소년 소녀의 서로의 갈등이죠. 그래서 이 갈등을 통해서 해소하는 과정까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 소설의 내용도 담고 있다. 됐어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해야탐구 4번째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 평가해 보자. 다음 점순이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작품 속에서 점순이의 행동에 공감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래요. 네 집엔 이거 없지? 이것 때문에 싸움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이 얘기를 듣고서 열받은 거야. 자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라고 한다. 자 만약에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틈틈이 저희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집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이거는 뭐야? 관심 끌기죠. 요다음부터 또 그래봐라. 자, 내 잡고 못 살게 볼 테니. 자, 여기서 나는 뭐예요? 점순이의 행동에 공감해. 감자를 건네는 장면에서 점순이가 표현이 서툴긴 했지만 나에게 모습이 진솔했다. 만약에 공감하는 경우에는 이런 거야. 됐어요? 자, 만약에 공감하지 못했다고 하면 자, 나는 점순이의 행동에 자 문제가 있다고 봐. 자, 뭐 호감을 하는 건 좋은데 자 주인공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봐. 없었다고 생각해. 뭐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만약 자신이 작품 속의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선생 같았으면 바로 먹습니다. 자, 어쨌든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를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자,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뿌리에 채키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자, 만약에 나와 같은 처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는 자기가 생각한 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주인공처럼 행동했을 수도 있고요. 마름과 소장농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점순이랑 웬만하면 엮이지 않으려고 자 엄마가 이제 미리 얘기하죠. 자, 그 말을 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자를 받아서 먹고 감자만 먹을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사이좋게 감자를 받아 먹고 그냥 사이좋게 지냈을 수도 있는 거고. 됐어요? 자, 갈등 상황에서 나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정순이와 나 사이가 달라졌을까? 아, 이거는 이 뒤에 이제 우리 소설이 소설이 왜 소설인지, 그리고 소설을 읽고 나서 이제 독자가 느끼는 거, 내가 만약에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행동을 했으면 나중에 스토리가 어떻게 됐을까? 됐어요? 자, 그런 것들에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자,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는 얘기니까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자신이 겪었던 갈등의 진해. 자, 이거는 선생님이 답을 써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자기가 겪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 내용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과 적용이라고 해서 자, 여기 뒤에 홍길동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홍길동전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홍길동전이 자, 이제 요거는 일단 고전 소설이죠. 고전 소설. 자, 요것도 읽다 보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 구조로 돼 있고요. 우리 홍길동전의 아버지 홍대감, 홍판서이기도 하고요. 홍대감은요, 양반입니다. 그러면 이 홍대감의 본처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길동의 형이 있습니다. 아들. 그러면 이 아들은요, 홍대감 양반이고요. 본처 양반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양반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요, 홍대감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조선시대예요. 자, 그런데 자, 홍대감이 자, 노비죠. 자, 요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애가 길동이에요. 홍길동. 자, 우리 조선시대에 노비 종목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양반과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종모,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야. 그러면 아빠의 피를 받은 이 우리 홍길동 이런 관계,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는 아들이지만 아빠라고 못 부르고요. 아들, 그러니까 형이죠.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게 서자 출신이죠. 근데 실제로 중인이랑 만약에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랑 홍대감 사이에서 나오면 뭐 서린이 뭐 이런 명칭을 붙이는데 얘는 그거보다 낮은 거야. 노비에서 나온 거니까. 노비의 자식이니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길동이는요. 인물과 인물과의 갈등도 있지만 인물과 사회 제도의 갈등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과 사회 제도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일단은 이 홍길동전의 배경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홍대감이 청룡의 꿈을 꾼 뒤 천비, 자, 노비죠. 춘삼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홍길동입니다. 선생님,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아이를 낳는다? 조선시대는요, 일부 일처 제이면서 양반은
첩을 드릴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처첩제라고 해요. 물론 너희들 조선시대 왕 보면 왕비가 있고 그 뒤로 이제 어 첩들이, 그러니까 첩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다른 비들이 엄청 많아요. 몇 명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왕만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양반들도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일수록 본처는 한 명이에요. 그런데 첩은 몇 명이어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치를 좀 봐가면서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부일처입니다. 무조건 와이프는 아내는 한 명입니다. 됐어요? 그 외적으로 하면 이거는 바람 피는 거고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사회와 우리 제도가 달라서 그런 것 뿐이니까. 자, 가볼게요. 자, 세월이 흐르고 흘러 길동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비범한 아이인지라, 자, 누구 하나 길동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비록 천비의 몸을 빌려 난 자식이긴 하지만, 자, 길동의 재주를 눈여겨본 대감 역시 길동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런데 신분이라고 하는 신분제 때문에, 여기 뒤에 나와요. 그러나 길동의 가슴에는 늘 원한이 맺혀 있었다. 출생이 천한 탓에, 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게 신분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얼이라고 하죠. 이제 뭐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가 노비 출신이기 때문에 내 신분이 서울밖에 안 되는 거야. 그는 자신의 천한 신분을 한탄하고 또 한탄하였다. 자, 어느 7월 보름날 길동은, 자, 밝은 달을 쳐다보며 뜰을 베어하고 있었다. 쓸쓸한 가을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마음의 외로움을 더했다. 길동의, 자, 가슴에는 절로 탄식이 일어났다. 자,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공자맹자의 학문을 익힌 뒤에 나가서는, 자, 장수가 되고 돌아와서는 재상이 되며, 자, 대장인 을 허리춤에 차고, 자, 이 대장인은 뭐냐면은 대장들, 아, 여기 있네요. 대장이 가지고 다니고 있던 허리춤에 찬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문서에다가 도장을 콩 찍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 도장을 보여주는 게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차고 단위에, 자, 높이 앉아 수많은 군사를 마음대로 지휘하고, 남쪽으로는 초나라를 치고 북쪽으로는 중원을 평정하며 서쪽으로는 총나라를 쳐 업적을 쌓은 후에 얼굴을 기린각에 그려, 자, 빛내고 이름을 후세에 전함이 대장부의 떳떳한 일일 것이다. 자, 이게 뭐 우리 조선 시대죠. 이게 조선 시대에 남자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입신양명하는 거. 자, 그래서 옛사람이 이르기를 왕우장상의 씨가, 자, 따로 없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사람 평등하다 이런 내용인데, 조선 시대는 평등 사회가 아닙니다. 계급 사회예요, 계급 사회.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였는데 이는 나를 두고 말함인가? 자,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는데, 자, 나만 홀로 그리하지 못하는구나. 내 인생은 어찌하여 이리도 기박한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길동이가 갈등하고 있는 내용이 그냥 바로 나오게 되죠. 자, 길동은 차오르는 답답함을 걷잡을 수 없었다. 달빛 아래서 칼을 잡고 한바탕 춤을 추듯이, 자, 날래게 움직여 장한 기운을 다스리고 있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울분을 지금 검술로 승화시키고 있죠. 됐어요? 자, 그래놓고 다음으로 갑니다. 그때, 자, 홍대감 역시 밝은 달빛을 즐기고자 창문을 열고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다가 길동의 이런 모습을 보고 대감이 크게 놀라며 울었다.
밤이 깊었는데 너는 무슨 흥이 있어 이러고 있느냐. 되게 눈치 없는 아빠인가? 자, 길동이 칼을 던지고 엎드려 대답하였다. 자, 소인이 대감의 정기를 받고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으니 이만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 아버지한테 이제 투정 부립니다. 늘 서러운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신세이옵니다. 자, 이게 호부, 호, 형입니다. 됐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호, 형을 형이라고 부른다. 이거를 못하게 한 거야. 하인들까지 모두 천하게 보며 친지와 친구조차도 아무개의 천생이라고 이릅니다.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면 내가 만약에 아버지였으면 지금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자 아무도 없고 길동이와 나만 있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조금 달래줬을 텐데 여기 뒤에 보면 또 대성통곡 갑니다. 자, 대감은 속으로는 길동이가 불쌍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예요. 불쌍했지만 짐짓 꾸짖어 말했다. 왜 꾸짖어 말았냐면은 이 사회제도이자 양반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길동이한테만 허용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됐어요? 자, 짐짓 꾸짖어 말했다. 만일 그 마음을 드러내서 위로하면 오히려 버릇이 없어질까 염려했던 것이다. 자, 참 좋은 말이긴 한데, 그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겠죠. 그치? 자, 재상의 집안에서 천한 노비에게 태어난 사람이 너뿐이 아니라, 그러니 방자하게 굴지 말아라. 다시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내면 내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으름장을 탁 놓는 거죠. 길동은 그저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그렇게 엎드려 있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실제로는. 보다 못한 대감이 엄하게 물러가라 이러자 비로소 고개를 들고 일어났다. 길동은 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어미 춘섬에게 찾아가 통곡하여 말했다. 아유, 이제 엄마한테 가서 땡깡 부리는 거야. 됐어요? 어머니께서는 소자와 전생에 귀중한 인연이 있어 어느 날 모자지간이 되었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는 하늘보다 더 큽니다.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모름지기 입심양명한 후 조상을 섬기고 부모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몸은 팔자가 사나운 카닥에 천하게 태어나 남의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법으로 따지고 보면요. 과거 시험에, 과거제에 모든 백성이 시험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됐어요? 그러나 노비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서얼, 서자 출신들은요. 등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선 후기에 어, 과거 시험 말고 너무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데려다 쓰기도 하긴 했어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뭐 장영실도 있고요.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런 거 아닌 이상 되게 조선시대에 드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읽다가 아니 사내종가 홍길동이 되게 잘났으면 사내땡중 했으면 입심양면 그러면 네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뭐 등용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양반 사회가 그만큼 폐쇄적인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자, 하지만 대장부가 어찌 구차하게 근본에 얽매여 후회하겠습니까? 이 몸이 당당하게 조선국 자 조선국 병조판서 대장인을 차고 상장군이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산중으로 들어가 세상 영역을 모른 채 지내고자 합니다. 옛날 장충의 아들 자 길산 장길산이죠. 소자보다 더 천생이었습니다. 하지만 13살 때 그 어미와 이별하고 운봉산으로 들어가 돌을 닦고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자 소자도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하옵니다. 감히 바라옵건대 어머니께서 소자의 사정을 살피어 아주 버린 듯이 잊고 계십시오. 훗날 소자가 돌아와 은혜를 갚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만 짐작하고 계시옵소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자, 길동이 말을 마치는데 그 말하는 기상이 너무나도 도도해 슬픈 기색조차 없었다. 이를 본 어머니가 길동이를 달래며 재상 집안에 천생이 비단 너뿐만이 아니다. 자,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어미의 마음을 이다지도 아프게 하느냐. 어미의 낯을 봐서라도 그대로 조용히 지내고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대감께서 무슨 조치를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 마지막에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조용히 지내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낯을 봐서라도 그대로 조용히 지내고 있으면 안 되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어, 이 신분에 대한 차별을 받아들여라. 됐어요? 그러니까 차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할 때 인물과 사회 제도 사이의 갈등이라 그랬잖아.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야, 엄마도. 근데 받아들여라 했는데 길동이가 받아들이지 않겠죠. 자, 그래서 자, 홍대감의 첩촌왕이 관상녀와 짜고 길동을 몰아낼 계획을 세운다. 이에 특자라는 자객을 보내 길동을 죽이려 하지만 이를 알아차린 자 길동이 특자와 관상녀를 죽인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분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한 길동은 바로 대감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말하고 촌왕도 없애고 싶었다. 그러나 촌왕은 대감이 총애하는 데다 자신에게 의붓어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들어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면 나의 어머니예요. 됐어요? 근데 어머니를 죽인다? 그러면 홍대감이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자, 남은 나를 저버릴지언정 나는 남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내 일시적인 분노로 어찌 인륜을 끊겠는가. 자, 그래놓고 자 어렵게 마음을 고쳐먹고는 대감이 주무시는 곳으로 가 뜰 아래 엎드려 있었다. 대감은 잠이 깨어 있다가 문 밖에 인기척이 있어 문을 열었다. 길동이 뜰 아래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본 대감이 울었다. 자, 이미 밤이 깊었는데, 자, 너는 무슨 까닭으로 자지 않고 이러느냐? 길동이가 또, 자, 눈물을 흘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자, 집안에 흉한 병고가 있기에 목숨을 구하고자 집을 나가면서 대감께 하직 인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저 떠납니다. 이러려고 온 거야. 됐어요? 자, 대감이 크게 놀라 한편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구나 하고 짐작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날 샌 뒤에 알면 될 것이다. 돌아가 자고 내일 분부를 기다려라. 길동이 엎드린 채 다시 하려었다. 소인이 이제 집을 떠나려 합니다. 대감께서는 부디 평안히 계십시오. 다시 뵐 기약도 아득하옵니다. 길동의 결심에 참 말에 대감은 그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집을 떠나면 어디로 가겠느냐? 자,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하는 처지에 따로 정한 곳이 있겠습니까? 다만 평생의 원한이 가슴에 맺혀 풀어버릴 날이 없으니 이것이 더욱 서러울 따름입니다. 대감은 길동을 말릴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길동의 한을 위로하였다. 자, 그래서 내가 너의 품은 한을 짐작하겠구나. 오늘부터 뭐 이제서야 오늘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이라고 불러도 좋다. 호부호영을 허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빨리 하지, 그치? 다만 네가 천지사방 두루 돌아다니더라도 죄를 지어 아버지와 형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만은 삼가거라. 그러니까 집안에 그러니까 너의 한은 알겠는데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누를 끼치지 말아라. 또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부디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여러 말 하지 않겠다. 신중하고 겸손하게 생각하도록 해라. 대감의 말을 다 들은 길동은 아버지를 향해 크게 절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요. 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에서
한 번도 아버지라고 못 불렀는데 여기서 최초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호칭에 아버지를 하고 이제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감 이러다가 아버님으로 바뀐 거예요. 자, 아버님께서 오늘 해묵은 소원을 풀어주시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황경하여 자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아버님께서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자, 그래놓고 또 용어가 바뀌는데 하직 인사를 하고 나온 자 길동은 모친의 침실로 갔다. 자, 저 앞에서 소인이었다가 이제 소자로 바뀝니다. 됐어요? 자, 이제 목숨을 건지고자 집을 떠납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불효자를 잊으시고 부디 옥체를 소중하게 보살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홍길동의 전문은 아니에요. 이래놓고 이제 우리 홍길동의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알았어? 자, 그래서 우리 홍길동전이 고전 소설이고요. 그리고 우리 고전 소설이면서 이게 최초의 한글로 쓰인 국문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홍길동이가 자 나가서요, 자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영웅 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홍길동 아저씨가요, 홍길동이 아저씨라고 하면 안 되지. 홍길동이 이제 대단한 인연을 만나게 돼서요, 자 도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됐습니까? 자, 그 능력으로 자 모순된 사회에 대한 개혁 의지뿐만 아니라 자 이상국가 건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에서 자 이 홍길동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도 안 잡히니까 홍대감 부르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의 형 불러서 길동이를 잡아오게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서 내용이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데 시간 되시면 꼭 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고전소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가보겠습니다. 다음 길동의 말을 바탕으로 하여 길동이 겪는 갈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소인이 대감의 전기를 받아 당당하게 피리리 하면서 자 이만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서러운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신세이옵니다. 하인들까지 모두 천하게 쭉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모름지기 입심양명한 후에 조상을 섬기고 부모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길동이 처한 현실은 신분제가 엄격한 것도 있고요. 자, 천한 신분의 사람들은 자 입신양명, 입신양명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길동이가 바라는 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 거, 그렇지? 자,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뜻을 펼쳐 자 입신양명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신양명을 해가지고 자 조상을 섬기고 자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 현재 우리 이 책에 있는 지문에서는 이거를 요구한 거야. 이거를 자 그래놓고 자 이를 바탕으로 길동이 겪고 있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길동의 행동을 한번 평가를 해보랍니다. 자 갈등의 원인은 자 조선시대죠. 서어린 길동은 호부 호형을 할 수 없고요. 입신양명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갈등의 원인인 거야. 갈등 해결을 위한 길동의 해결. 자, 우리 갈등 해결의 길동의 해결. 그러니까 홍대감한테 자
얘기도 하고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합니까? 떠나게 되죠. 자, 호부, 호형을 허락한. 그런데 이 갈등이 이제 다른 부분에서 홍대감의 다른 첩이 길동이가 너무 잘났으니까 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거를 위험을 벗어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호부 호영을 허락한 홍대감에게 자 하직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죠. 자 보시면 자 길동의 행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나는 길동의 행동이 적절하다고 또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거는 자기가 생각을 쓰시면 되죠. 만약에 행동에 이게 적절했다. 그러니까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자, 지금 길동이가 사회 시스템이랑 자기가 하는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뒤에 이제 트러블이 생길 거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 아버지도 문제가 되고 어머니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길동이 혼자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결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요거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홍길동전의 전반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다 여기서 얘기해 줬고요. 자, 오늘날에 비추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갈등. 자, 요것도 자기가 좀 찾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뭐 간단한 게 뭐 갈등은 여러 가지죠. 여기 사회와의 갈등이에요. 사회와의 갈등. 만약에 너희들 생각해봐. 자,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이나, 자, 우리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겠니? 이러면은,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중앙정부일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거는 지자체잖아. 그럼 요 사이에서 갈등이 막 벌어지지 않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회 또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안 작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유쌤입니다.